이재용, 최태원 얼마나 쫓았길래 이재명이 두 사람 불렀죠. 두 사람 불러서 독대까지, 뭐 완전 독대는 아니고 이제 관계자들 김용범도 들어가고 삼성전자나 이 SK에서도 실무 책임자가 들어가서 전부 다 이 반도체 공장 증설을 호남에 하는 방법을 가지고 의논을 했죠. 그런데 이 광주에 투자하기로 한 액수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지금 김어준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 대립각을 세우는데 그래도 필요한 부분은 서로 이제 공생을 합니다. 뭐냐면 오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그 29일 날 열리기로 되어 있는 정부하고 기업 민간 합동 보고회,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 호남에 몰아주는 그 합동 보고회를 29일 날 하는데 그 내용을 김용범이 국민에게 보고하기 전에 민간 합동 대국민 보고회라고 해놓고 29일 날 국민에게 보고하기 전에 오늘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미리 보고했습니다. 구체적인 건 하지 못하지만은 대충 이런 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할 거다고 미리 보고했습니다. 김어준한테. 이거는 이제 김어준 입장에서는 김어준의 구독자들도 광주 전남에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구독자들을 생각을 해서 출연을 시킨 거고, 김용범 입장에서는, 이재명 쪽 입장에서는 전당대회 앞두고 이 강주에 몰빵해준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이해관계가 맞으니까는 출연을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그 대국민 보고회를 한다고 하면서 미리 김어준에게 보고하는 방송을 하는 이 행태, 참 이게 정상입니까? 그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이게 나라입니까? 그 말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 29일 날 정부와 기업이 합동으로 진행할 국민보고대회 핵심 콘텐츠를 일부를 미리 보고를 했다. 김어준에게 공개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자가 어제 이거 원래 이제 전남 강주에 400조 원 쏟아 붓는다고 했는데, 진행자가 어제 삼성이 1000조 원, 1000조 원,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우리 1년 정부 예산이 700조 원입니다. 삼성이 1000조 원을 투자한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김용범이 제가 했던 말들을 월요일 날 보시고 그때 한번 판단해 보시죠.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수치와 그 투자 규모가, 수치와 이익의 규모가 너무 커서 측정이 안 될 정도다. 투자 규모를 나타내는 숫자들이 워낙 커서 이게 진짜냐 하는 논쟁이 격화될 것이다. 도대체 두 기업에서 얼마를 투자한다는 이야기죠. 1000조 소문, 삼성만 1000조 소문에 대해서 내가 지금 했던 말, 김용범이 수치와 이익의 규모가 너무 커서 측정이 안 될 정도다. 이게 진짜냐 할 정도로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규모가 워낙 나오는 수가 커서 29일 날 전체 다 모아서 보고 드릴 자리가 있을 거고 그 뒤에 보시고 논쟁은 더 격화될 것이다. 이게 살짝 이제 맛만 보여준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엄청난 규모가 나오는지 맛만 보여준다는 건데, 그리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기업 논리로 경영 판단으로 하는 것이냐, 계속 그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김용범은 정치권을 통한 대기업 팔비 틀기 아니냐, 이 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짐짓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SK하고 삼성전자의 회장단이 다 들어가가지고 이재명하고 다 이재명에게 이야기 듣고 다 이렇게 조율을 했는데, 김용범은 이거 그냥 국민을 좀 우습게 하는 발언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번 투자는 정부가 강조한 것이 아니다.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도출해낸 생존 전략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자는 정부가 어떤
두 회사나 여러 회사 갖고 쥐어짜서 하는 거 아니냐고 하겠지만, 삼성과 하이닉스는 세계 넘버 1, 2다. 쥐어짠다고 하지 않고, 쥐어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지금 언론들이 분석을 할 때 이재명이 차례로 두 기업 회장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조율을 한 끝에 놓은 것이고, 이게 그 졸속으로 된 거다. 보통 기업에서 하면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하고 엄청난 준비를 많이 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 강주 전남이 이게 적지냐 하는 논란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전기 용수, 이거는 좀 뭐 끌어쓰고 어떻게 한다고 쳐도 전기 용수 외에 그 소재, 부품 이런 거 있죠. 뭐 소부장이라고 하는 거, 소재, 부품, 장비, 이것도 한 100개 가까운 업체가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럼 거기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쪽으로 전부 다 이제 다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제 구미에서 우리가 평당 1,000원에 부진해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구미 같은 데는 첨단 산업단지가 있어서 그쪽에 다 이제 그 소부장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인원도 그 연구 인력이 아마 수천 명이 가야 된다고 하는데, 한 3천 명 정도가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강주로 옮겨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 다 데려갈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기업이 오랫동안 수년에 걸쳐서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지만은 1월 달에 이재명이 이 강주 전남 국회의원들하고 단체장 만나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정부가 이 강주 전남에 대해서 해준 게 없다. 나도 좀 생책 좀 내야 되겠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1월 달이니까. 그리고 1월 달 그러고 나서 바로 반도체 특별법을 민주당 강주 의원이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통과돼 있고, 그것이 이제 8월 달, 공교롭게도 전당대회는 8월 달부터 그 시행이 되는데, 거기 보면은 필요한 모든 것을 정부가 다 해주는 걸로, 100% 다 해주는 걸로 된 특별법이죠. 그것도 딱딱 시점에 맞춰서 했다고 보면은 과연 이게 기업이 스스로 판단을 한 것일까? 굉장히 의문이 드는 거죠. 오늘 제가 그 현지 신문 기사를 보니까는 광주일보 같은 경우는 아주 크게 이런 제목을 썼습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을 때면 그 현지 지역 신문을 많이 제가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지역 주민, 그 지역의 반응을 알 수가 있고, 이게 어떻게 추진되는 건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거든요. 광주일보 기사 제목이 이겁니다. 삼성 SK 호남 반도체 벨트 이재명 정부가 해냈다. 이재명 정부가 해냈다. 이재명 정부의 공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 당권 경쟁에서 굉장히 유리해지겠죠. 이재명이 미는 김민석이. 이거 시점 맞춘 거 아닙니까? 그 옆에 동네 전북일보 기사를 제가 보니까 이 삼전 한익 강주 전남행, 강주 전남으로 다 간다는 거죠. 그러면 전북은 왜 전북은 빼고 가느냐? 이게 지금 현지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재명 정부가 해낸 거지. 지금 강주일보의 보도대로 이재명 정부가 해낸 거지. 이게 그 기업이 독자적으로 그냥 판단한 겁니까? 그런데 그 기업들이 쥐어짠다고 하겠느냐? 자발적으로 결정한 거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국민의힘 당연히 강력히 반발합니다. 초대형 국정농단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 기업들을 압박을 해서 최순실이 관여를 하는 미러재단하고 K재단에 이 돈을 협찬을 해주라고 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농단 프레임을 씌워서 결국 탄핵됐죠. 그런데 이거는 그때는 최순실이라는 이 개인 차원이고,
어떻게 보면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고 해서 뭘 탄핵되고 했지만은 관리를 못했으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이재명이 직접 나서서 대기업 팔을 비트는 겁니다. 그런 표현을 지금 언론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초대형 국정농단이죠. 금액 액수도 그렇고 이거 뭐 1000조 이야기 조금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최소 400조 이상. 초대형 국정농단이죠. 그리고 그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 시절에 그래서 기업을 동원을 해서 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뭐 한다고 해서 그때도 이재용 회장하고 최태원 회장이 사법 처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또 이번에는 이 반도체로 압박을 하는 것이죠. 자,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을 하고 있는데 데일리안에서 정리를 좀 잘해서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감정 부축인 김용범 사퇴해야 된다. 이 김용범이 앞장서서 오늘 김어준 방송 가서도 막 보고를 미리 하고 했죠. 호남 반도체 투자 갈등에 책임론이 있다. 김용범이 책임져라. 왜 김용범인가? 신동욱 최고위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용범이 호남 대표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어. 야, 이거 그러면 김용범 프로젝트 있는 거 아니야? 대권 프로젝트? 김용범은 무안 출신이고, 지금 신공항 가는 그 무안 출신이고, 강주 대동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대동. 그러니, 이 호남 대표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것 아니야? 이거, 강주에 몰빵하는 게, 이재명이 뭐, 강주에 해준 게 없다. 정부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도 좀 생색 좀 내자. 이렇게 했는데, 그 차원을 넘어서, 이번에 당권 경쟁, 그 다음에 대선 주자로 띄우는 것 아니야? 이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용범이 김어준 방송에까지 나와서 완전히 본인이 주도적으로 다 이것을 이끌고 있죠. 이번 사태의 실질적으로 작동을 한 사람이 김용범은 조금 전에 기업이 알아서 한 거라고 했지만은 국민의힘에서는 배후에 김용범이 있다. 사퇴해야 된다고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이 오늘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이 대한민국 경제를 사적 이익과 지역 감정의 너프로 끌고 가는 김용범은 즉각 사퇴를 하라. 그리고 이런 대규모 투자는 마땅히 기업이 입지를 먼저 정하고, 그렇죠, 순서죠.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성공 방정식인데 이번에는 누가 봐도 청와대가 기업의 팔목을 삐뚤어서 강제로 끌어낸 결정이고 그 배후에 김용범이 있다. 그동안 이재명 정권 경제 실정을 출발점에도 항상 김용범이 있었고 이번 호남 반도체 논란만 하더라도 그 시작은 김용범의 반도체 초과 이익 국민 배당이었다. 그때 그 김용범이 자기 SNS에 그런 거를 썼었죠. 초과 이익을 환수를 해서 이 국민들에게 나눠준다.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 국민이죠. 그래서 이게 뭐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 막 발언이 나오니까는 말을 서둘러 바꿨죠. 그때도 김용범은 이 두 반도체 기업에서 얻은 이익을 어떻게 다 뺏어와가지고 따로 쓸까? 그 궁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반도체 초과 이익 국민 배당을 꺼냈었는데 반도체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국민에게 나눠주겠다는 사회주의적 SNS 한 줄에 주가가 그때 폭락했습니다. 주가 폭락했고 비난이 막 커지니까는 청와대에서는 그 개인의 의견이야 이렇게 선을 또 긋기도 막 했었죠. 그리고 불과 2달 만에 이제 그때 국민 배당하겠다는 거, 반도체에서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국민 배당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호남 반대체로 변경이 된 거다. 국민은 이 결정의 배후에 8월 달에 치러지는 민주당 전당대회 친명 후보 출마 예정인 김민석을 밀어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나온 대로 김용범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통합 강주 전남 시장지 출마설이 있었습니다. 결국 민형배가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지만은, 그리고 마치 지금은 이재명의 참모가 아니라 이재명 위에 있는 인물로 느껴질 정도이기 때문에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등과 같이 호남을 대표하는 민주당의 다음 대선 주자라는 말도 시중에서 나들고 있다. 무안 출신이고 강주 대동고 졸업을 했으니까는. 그래서 이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무슨 정치적 목적이 이재명의 생색내기 말 그대로 대선에서 본인이 49% 받았는데 강주 전남에서 80% 이상을 막 몰아준 이런 데 대해서 보은 차원 또 전당대 회용 심지어 대권주자 한 명 띄우기 이런 목적으로 정치 논리로 개입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지금 여전히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몰빵 저번에 잠시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박근혜 퀴즈 박근혜의 그 미러재단 K재단 그 상황하고 좀 연결을 시켜서 하는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재명은 기업인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래서 기업인들 그렇게 해가지고 안종범이나 그때 그 사람들이 관여를 했죠. 경제수석 같은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탄핵되고 구속되고 했는데 이재명은 지금 이 상황은 그것을 훨씬 초월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의 기업 팔비 털기는 지금 처음이 아닙니다. 이 성남FC 후원금 사건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금 재판이 중단돼 있는데 그때도 기업 팔비 털기를 했죠.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사실상 제가 자료를 찾다가 오래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 기사를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일보 기사입니다. 성남에서 나오는. 이게 언제 기사냐면 2017년 11월 29일자인데 성남FC는 성남판 미러 K재단인가. 그때 벌써 이재명이 성남시장 할 때 성남판 미러재단 K재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재명판 미러재단 K재단인데 그것보다는 규모가 천지격차죠. 근데 성남 시장 할 때도 저런 기사가 현지 신문에 나올 정도였습니다. 성남의 이 시민사회단체협의회 시민단체가 그때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가지고 성남FC는 성남판 미러 K재단인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 촉구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검찰이 수사를 했고 기소를 했는데 지금 이재명 재판이 중단돼 있는 거죠. 그때도 이 성남FC에 이제 후원금을 내도록 협찬금을 내도록 해서 이 협찬금을 받고 나서 건축 용도 변경을 해주고 신축을 해주고 시금고를 재지정하고 이런 기업들이 반대 급부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됐고 지금 기소가 됐다가 재판이 중단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제3자 뇌물로 이재명 정진상이 기소된 건데 그때 성남FC만 관련해도 두산건설 42억, 네이버 39억, NH농협은행 36억, 분당 차병원 33억 이렇게 쫙 기업들의 협찬을 받고 대신 다른 특혜를 봐준 그런 일이 지금 재판 중인데 중단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재명의 기업 팔비 뚫기가 점차 진화를 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